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 추이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분석 심층토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환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뭐 1.1% 포인트 차로 접전 양상이다. 자, 총선 전국에서 정당 지지율 추이가 좀 중요할 텐데요. 민주당이 하락세죠? 네, 민주당이 지금 40%대 이제 초반에서 이른바 박스권 갇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양당이 빠진 거는 이번 주부터 개혁신당이 포함돼서 또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네, 한국갤럽은 이제 그 전주에 반영을 했고, 이제 리얼미터는 지난주부터 개혁신당을 넣다 보니까 기타 정당에서 한 몇 프로 빠지고 또 양당에서 몇 프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민주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제 1%포인트 격차니까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오늘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보도한 게 조금 전에 보도가 됐는데, 네. 49주 만에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도 이제 자동응답 방식이고 원래 늘 민주당이 앞서 있었는데, 네. 저희 리얼미터도 작년 3월 이후에는 민주당이 계속 앞서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뒤집혀진 적은 없는데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그렇다고 뉴스 토마토에서 방금 1년 만에 지금 앞섰다는 거죠. 49주 만이죠. 거의 1년 만이죠. 예. 뭐 대통령 지지도도 리얼미터 기준하면 이제 40%대 근접한. 근데 이제 미디어 토마토는 40% 넘은 수치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됐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 한참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각 후보들이 뭐 지역구별로 적게는 뭐 2명, 3명 움직이지만 많게는 뭐 대여섯 명 움직이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독려 전화를 굉장히 문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이제 그 경향성이 많이 나타났던 최근에 한 2, 3주 결집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도층은 오히려 이제 저감여층이나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워낙 많이 전화가 오니까. 근데 이제 대기하고 있던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죠. 뭐 문자 메시지 받게 되잖아요. 공이나 뭐 공 몇으로 이제 전화가 오면은 무조건 받아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해보니까 기사량 자체가 국민의 힘이 좀 긍정적인 보도량이 많고요. 민주당은 좀 부정적인 보도가 많고, 그러니까 언론 환경이 좀 최근 한 2, 3년 전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댓글들을 보면 민주당이 조금 부정적인 기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공천 잡음이 그만큼 조금 더 심하다는 것이죠. 예. 김원 기자님 보실 때도 그러면 민주당의 하락세가 뚜렷한 걸로 일단 보이시는지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현상의 반영인데, 지금 이제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건들을 보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게 사실 없죠. 그러니까 공천 국면에서도 뭐 앞서도 얘기 나누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은 초반에 쉬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뭔가 공천이 별 잡음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그다음에 보이죠. 예.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난제들을 풀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정치라는 게 선거라는 결과도 있지만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여론조사 수치나 뭐 지지율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들에서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한 게 없다라는 거고, 과거 선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민주당이 선거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 인재 영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영입해와서 그 효과,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거꾸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말에 들어온 이후에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반해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영입한 인재들 뭐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눈에 띄는 분이 없죠. 없고,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략적인 측면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말하자면 늘 이제 선거 때 화제가 됐던 게 뭐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불리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이제 자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선거를 이겨보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반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중진들을 재배치하면서 경남 PK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바람이 이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한 1, 2주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론의 결집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말하자면 평가받을 과정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입성한 후에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게 여당 심판론,
뭐 정부 심판론이잖아요. 이게 휘청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많이 흐트러졌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뭐 흔히들 뭐 제가 선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제 평가 기사를 쓰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구도 인물 이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도가 이제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특별한 말하자면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구도 우위가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평가였는데 최근 한 1, 2주간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야, 이 구도 우위가 있는 건 맞는데 민주당이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 두 번째 이슈로 가서 인물 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앞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별로 우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민주당 선거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속하게 타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지금 경고가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집토끼도 다 안 보인다 이렇게들 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 일부 전현직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불출마 종용 뭐 이렇게 한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사천 논란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신문이 14일부터 이틀 동안 입소스와 함께 조사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라는 부분에서 뭐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전화 면접 조사는 진작에 국민의힘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특히 경선을 전화 면접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가 오면 꼭 받아달라는 동료 문자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 특히 샤이 야권 표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좀 감춰지는. 왜냐하면 지금 입틀막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좀 공포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가 여론사를 뭐 제가 지금 수십 년 해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샤이 야권 표심이 많이 있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 면접 조사나 ARS 조사나 문항 배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문항 배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난다.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격차들이 있는 거는 특히 민주당 지지율하고 무당층이 좀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샤이 표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 특히나 이런 민주당 열세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특히 이번에 말씀하신 한국경제신문, 입소스 그리고 뒤이어서 CBS, KSY 조사조차도 국민의힘이 매우 높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은 40% 초반 그리고 민주당은 30% 후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리얼미터는 이제 거의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었고 예. 다만 여론사 꽃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그곳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진보층이 많이 잡혀서 특히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하튼 추세는 지금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이번 총선의 성격 여당 심판이냐 아니면 뭐 야당 심판이냐 이런 프레임 물어보잖아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전화 면접이나 ARS가 나타났었는데 즉 여당 심판이 높고 야당 지지를 많이 하겠다라는 게 대략 35대 한 50 정도로 높았었어요. 대통령 긍부정 평가랑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그 부분조차도 지금 팽팽한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선거가 그래도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전열을 재정비하고 지금 프레임 자체를 원래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프레임을 예. 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정작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세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하다 보니까 예.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기도 하고 예. 이런 현상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된 것 네.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게 주목할 만한 게 서울 지역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서울 지역 유권자입니다. 43%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서울 지역이나 서울 경기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네. 무려 43%가 국민의힘 지지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이게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때 전화 면접 조사가 딱 이런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응답 방식은 대체로 리얼미터도 그때 10월 이제 둘째 주 보궐선거가 이제 열리는 그 주간에 보면은 대략 민주당이 한 17%포인트 앞서 있었고 네. 그 지역을 직접 조사했던 여론에서 꽃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한 10%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맞아요. 조사 자체가 좀 잘못됐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뭐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도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여론조사를 대서특필한 언론이 많았지만 결과는 언론과 민심이 180도 달랐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느 진단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다만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신문이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에서 16석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32석 갈 수 있다가 2배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만났는데 고민정 의원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비례 빼고 130석 정도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130석이요? 네,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물밑에 감춰져 있는 이른바 샤이 표심들이 있고 워낙에 지난 2년 동안 정권 심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 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국민적 평가, 최근에 있었던 뭐 입을 틀어막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단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정권의 성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흐름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던졌던 뭐 말하자면 뭐 운동권 심판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지지층들에게는 소구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투표를 해야겠다. 대부분의 이제 기자들이라든지 정치 고관여층은 매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하는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구 찍어야 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뭔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요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뭐 이런 상황들로 비춰지는 게 지금 요 숫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 어제 채널A 단독으로 보도가 된 게 민주당이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을 서울 지역에 전략 공천한다. 그러니까 단수로 배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현역 이수진 의원이 있는 동작 을에, 전현희 전 위원장은 현역 진선미 의원이 있는 삼선했죠. 강동 갑에, 이현주 전 의원은 서울 용산을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나오는 얘기가 이게 뭐 기준이 뭐냐라는 얘기 나오고 또 현역 의원들 반발이 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 나와요? 현역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당연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여러 개 여론조사라든지 결과값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갑자기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언론의 보도 의도는 뭐냐 어떤 맥락이랑 엮이느냐 생각해 보면 어제 그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뭐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다. 그다음에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가 돈다. 결과가 현역 의원들을 제외한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이른바 이제 비선 논의체인 거 아니냐 이런 거와 더불어서 갑자기 연고도 없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이름들이 특정 지역구에 전략 공천 된다라는 얘기가 돌면 사실 굉장히 이제 어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당장 오늘부터 어제 뭐 김영주 국회부의장 탈당도 했지만 하 20%의 명단도 이제 알려질 거고 뭐 이런 등등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 공천 상황의 어떤 혼란, 그다음에 혼탁함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거 자체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9.5%로 40%에 근접을 했는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은 조사기관들이 30% 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말씀드린 이제 일부 전화 면접 조사 결과들이 40%를 넘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 또 CBS KSY 조사도 리얼미터 발표 전에 또 40% 중반, 한 4%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두세 군데, 한 군데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두세 군데가 그렇게 연속으로 발표가 되면은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그 하이니의 법칙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밴드웨건 효과도 있지만 이 하이니의 법칙에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 위기의식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조짐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 자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여러 가지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컷오프 되는 분들한테 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탈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 해당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 크게 보도가 되다 보니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수 자체가 작고요. 지금까지는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여당 대표라든지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예. 캐비닛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포심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2016년에 싸웠던 거랑 차원이 다르죠. 당 대표하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과 이제 대통령의 케미가 비교적 잘 맞는 편이고 이분들은 권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민주당하고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민주당은 지금 국회 내에서는 사실 여당이잖아요. 180석 정도 되는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반면에 분위기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예. 어떻게든 자기네들은 120, 30석을 넘어서 150석까지 가겠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서 지금 부정적인 보도가 덜 나오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냥 다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당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시급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대통령이 상승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뭔가 공천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상승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에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일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의대 정원 이런 게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과정이 투박하고도 뭐 사회적인 뭐 논의 과정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의 약점이 있지만 그건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고 나는 이걸 한다. 내 대통령이고 나라를 위해서 이걸 챙기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잘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어쨌든 최대 약점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이 최근 한 달여 이상 거의 부각이 되지 않고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그걸로 정리가 되면서 사실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활동 재개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힘의 리스크인가요? 네, 적극적으로 활동을 재개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넷플릭스 대표랑 이정재 배우랑 이제 오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사가 관심 있는 것만 뭐가 있구나 특정 분야가 뭐 이런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활동 안 하다 갑자기 이 부분에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잡히지 않는 표심, 저변의 구도에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무능, 윤석열 정부 뭘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다음에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강한 실망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심조심 이제 가고 있고 공천도 쉬운 문제 풀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공천도 이번 주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심 공천이냐 한심 공천이냐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 어려운 지역은 다 경선을 붙여놨는데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을 하고 납득을 하고 경선이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일방적인 결과가 나와버린다면 야, 다 공정하게 경선한 거라고 했는데 실제 까보니까 다 말하자면 윤심 공천, 윤에 가까운 사람들이 됐다 이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추이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지 말고 민주당이 먼저 이제 실력을 보여주어야 뭔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 어느 당이든 간에 이렇게 가는데 개혁신당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관심사였던 게 이제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받을 것이냐 이제 여론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리얼미터 조사를 아까 보니까 6.3%예요. 근데 이준석 뭐 신당 만들 때, 이낙연 신당 만들 때 뭐 이렇게 해서 예상 여론조사했던 거에 비해서 합치기 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힘을 제일 못 받는 높았을 겁니까? 때가 이준석 신당이 이준석이라는 이름 넣었을 때 이준석 신당이 이제 뭐 11% 많게는 14% 이렇게 맞아요. 나왔던 것 같고 이낙연 신당은 뭐 7% 안팎 나왔어. 합치면은 사실 뭐 20%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A하고 B당이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고 1 더하기 1이거나 뭐 많게는 1.2 정도 그리고 적게는 오히려 0.78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과거에 많이 봤는데 전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급조한 다음에 의원 5명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 받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늘 10시에 잠시 후에 이제 김종민 의원하고 이낙연 대표 측에서 아마 기자회견 하는 것 같은데 당이 깨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합당 절차가 다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4개 주체 중인가요? 5개 주체 중에 한 파트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이낙연 대표 측이 빠져나가면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잡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6%, 갤럽 조사는 4%까지 빠졌는데 더군다나 이제 조국 신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여론사 꽃에서 이미 이제 한번 조사를 했고 당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국 전 장관 이름을 붙인 조국 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거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은 일단 타이밍적으로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금 타이밍이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